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SNS 한 뉴스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정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까요? 네, 지난 6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비상근무 중이던 주중 한국대사관의 군사 외교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도 상부 보고 없이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군사 외교관은 대통령 전용기 관련 임무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SNS 공간은 참 가지가지한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예. 한 트위터 이용자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나라망신 후에도 정신 못 차립니다라고 지적했고요. 예. 다른 이용자는 군대 버전 윤창중 사건이네요. 대통령을 어찌 생각하기에 수행원들이 이런 일을 계속 벌이는지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지난 2일 6박 8일 유럽 순방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프랑스에서 일정을 소화 중인데요.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수행원들이 몰래 술을 마시고 있을 것 같다. 프랑스에선 뭔 사건이 터지려나라는 우려의 글도 보였습니다. 이게 6월 말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네. 윤창중 씨가 미국에서 그 직거래한 게 5월이었죠?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네요.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군요. 당시에 금주정도 내려주고 그랬었는데 그러게 안 말입니다. 지켜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3년치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지각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김 후보자 측은 외부 강연료와 인세를 받아 기부했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많은 SNS 이용자들은 허탈하다는 이 의견을 보였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법 집행하시는 분들이 왜 법 위반하고 탈세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니 제대로 법 집행할지 의문이다 라고 썼고요.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 상식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검사 노릇을 했냐고 꼬집었습니다. 법률 전문가, 세무사, 행정공무원 등 그 방면의 전문가가 직무 관련 비리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날마다 줄줄이 나오는구나. 자격 없다. 아들, 딸 용돈 많이 주면서 산에 집 짓고 살라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세금 대충 퉁치다가 네. 인사청문회 서야 될 때 되면은 뒤에 가서 자진 납부하면 그냥 또 퉁치는 그 세태가 더 문제인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가서 탈날 것 같으면 그때 내도 되는 이게 네. 한국 사회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네,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석채 KT 회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는데요. 이명박 정권 낙하산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이 회장의 사퇴 소식을 접한 SNS 이용자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제2의 이석채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석채가 떠난들 제2의 이석채가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고 박근혜 정부를 보면 더한 범죄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고요. 다른 이용자는 또 다른 낙하산이 대기하고 있겠지. 배고픈 사람이 오면 더 축날 거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사퇴의 변을 두고 말이 많더군요. 직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사퇴의 변인데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SNS 공간에서 참 말이 많더군요. 네. 본인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일하던 최종범 씨가 지난달 31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참 여러 가지 짚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 분은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천안센터 분회의 김기수 분회장입니다. 이분은 이 고인과 입사 이후에 계속 같이 일을 했던 선배라고 합니다. 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그 고인 일단 제가 뉴스를 접해서 보니까 이 고인이 이 마지막 선택을 했던 곳이 그 고인이 살아생전에 가장 행복했던 곳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가장 행복했던 곳이라면요, 그 어렸을 때, 예, 거기에서 뛰어놀았던 곳이 있어요. 예, 큰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 큰 나무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천년나무라고 했어요. 천년나무. 아, 예, 예. 근데 천년은 안 됐지만, 네, 우리가 그 천년나무라 해서 그 주위에서 항상 많이 놀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앞에 논을 바라보고 예, 그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 예.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지금 일단 발의는 미뤄진 거죠? 예. 네. 자, 그 어제 회사 쪽의 주장을 보면은 뭐 평균적으로 수령해 갔던 임금이 월 41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410만 원이라는 것은요. 예. 3개월 정도의 금액의 어떤 평균 금액인 것 같아요. 예. 3개월 금액이라면 오늘 이제 9월달, 8월달, 7월달을 합산해서 네. 아마 410만 원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예. 7월달에는 그 세금을 빼고 예. 520만 원을 수령해갔고요. 예. 8월달에는 480. 예. 그리고 9월달에는 310만 원을 예. 수령을 해갔어요. 예. 그러면 평균은 410만 원 나옵니다. 예. 언뜻 보기에는 멀고 많은 것 같죠. 예. 그러나 지금 출근 시간이 지금 성수기가 7월, 8월, 9월이 성수기입니다. 이때 에어컨 많이 쓰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이 기사분이 에어컨을 수리하고요. 예. 그리고 그 냉장고, 세탁기들, 가전제품들 수리하는 기사분인데 네. 중수리 기사입니다. 네. 가스 용접을 하는 기사예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일이 많아요. 네. 그리고 성수기다 보니까 일도 많고요. 콜도 많고요. 예, 예. 시간이 거의 9시 이전부터 출근해서 네. 퇴근 시간이 에어컨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늦게까지 서비스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회사가 지금 술집이라든가 네.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 10시, 보통은 9시 넘고요. 10시, 11시. 예. 새벽까지도 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뭐 서비스 신청하는 곳이 가정집만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낮에는 돌리겠죠. 예, 예.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간 돈이 일단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유류세가 나가겠죠. 기름값 당연히 나가죠. 예. 네, 시내 지역을 돌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한 50에서 60 정도가 네. 일단 나갑니다. 예. 식대비가 2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예. 핸드폰비가 적으면 10만 원, 네. 많으면 15만 원. 네. 이제 코를 많이 칠 때 더 네. 많이 하겠죠. 전화를 많이 거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일을 에이스 하다 보면 자재를 또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자재를 분실하게 되면은 적게는 몇백 원짜리부터 해서 많게는 몇십만 원짜리까지 네. 분실이 있거든요. 네. 미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은 에이스를 고객님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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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입금을 해주신다고 하시고서 또 입금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더군다나 이제 여기 중술 기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높아요. 이걸 다 본인이 그냥 토해내야 되는 겁니까? 다 본인이 토하는 겁니다. 어이구. 별도로 예. 차량할 때 핸드폰비 별도로 안 줘요. 예. 여기에 사용되는 가스, 산소, 예. 이런 여기에 부수로 들어가는 그 기계, 공구 같은 거를 전부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아, 예. 차량 보험료, 네. 차량 수리비 예. 이런 것들 다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예. 7월달 이 기사가 차가 또 많이 좀 낡아서 네. 7개월 동안 500만 원 정도 돈 들어갔어요. 이 차 수리비에만. 허이고. 예. 그러면은 7, 8, 9월 달은 성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아서 괜찮아요. 사실은. 예. 유지는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금액을 빼게 되면은 10월 달에 제가 520만 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금액 빼면 100만 원 정도 이상이 마이너스가 돼요. 일단은. 예. 그럼 400 정도가 되겠죠. 실수 수령액이요. 예. 9월 달에는 3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여기서 그 120만 원, 100만 원 이상을 떼면은 200만 원 제가 또 안 됩니다. 예. 출근은 9시, 퇴근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예. 그럼 이 금액이 하루에 8시 근무인데 예. 8시간 이상, 16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고서 예. 이걸 받아가기 때문에 예.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인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 직전에 그 저기 동료들한테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여기서 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뭐 이런 식의 지금 그 대목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이 분회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 때문이기도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장이 폭언을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뭐 많이 인터넷상에 많이 놔두고 있는데요. 예. 사장님이 뭐 매일 뭐 폭언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실적이라든가 예. 실적을 또 잘 맞춰야지만이 또 이제 그 회사가 또 원청에서 예. 요구하는 데 실적을 맞춰줘야 돼요. 예. 원청의 요구대로 맞추지 않으면 사장님이 이제 재계약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장님이 이제 퇴출당하는 거겠죠. 아, 예. 그럼 실적에 상당히 민감해요. 예. 그럼 예. 저희가 실적을 맞춰줘야 되는데 예. 실적을 맞추지 못하는 기사라든가 예. 뭐 근처가 안 좋은 기사라든가 하여튼 뭐 사장님한테 좀 눈에 꺼린다라든가 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예. 폭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예. 근데 요번에 이 고인에 대한 폭언이 무슨 뭐 소비자가 항의 들어와 가지고 사장이 뭐 거의 화풀이성으로 막 말을 막 토해낸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소비자가 단순히 화풀이 개념으로 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기사분이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 비슷한 그 동행 서비스를 했었어요. 그 다른 기사와 같이 동행을 서비스했었거든요. 예. 그 기사분에 대해서도 말을 들었는데 예. 그 상황에서 그 고객이 기사분한테 그렇게까지를 하지 않는데 좀 고객이 좀 오버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말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받은 사장이 또 이 고인한테 엄청 지금 보도를 보면 예. 이걸 방송에서 인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네가 그 죽여버리든지 칼로 찔러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든 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한 걸로 보도가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이구 참. 녹취대로 맞아요. 맞는데 예. 이제 그렇게 크레인의 그 서비스를 하고서 예. 가게 되면은 그 고객님이 이제 기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기사에 대해서 이제 삼성 서비스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해서 삼성 서비스를 전화를 하지요. 예. 고객 부분으로. 예. 그러면 그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해당 기사가 근무하는 지역의 그 협력업체 사장님한테 가요. 예. 전화. 예. 그러면 사장님이라든가 협력업체 그 팀장급이 받겠죠. 예.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직접 받은 것 같아요. 예. 사장님이 직접 받아가지고 또 인간이다 보니까 네. 고객한테 또 무슨 안 좋은 소리 들었겠죠. 예. 무조건 고객의 입장에서만 듣는 거예요. 예. 기사 입장에서 그 녹취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 무시하는 거예요. 예. 기사에 대한 그 내용들을. 예. 그럼 고객 말이 맞다라는 식으로 그 기사한테 퍼부으니까 예. 기사도 이런 황당하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푸념하듯이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답이 안 나오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자, 또 한 가지 있죠. 이게 무슨 그 감사가 있었습니까? 감사 대상이? 감사라는 게 매년 뭐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지만 예. 감사도 그냥 그 작년과 똑같이 했다라면 이해가 가겠지만요. 예. 모조를 설립을 한 이유와 이전하고 확실하게 틀립니다. 네. 모조 설립이 저희가 올해 7월 14일 날 결성했는데요. 네. 그 감사가 올 초에도 있었어요. 근데 또 하는 그렇지만, 겁니까? 예. 예, 또 합니다. 이상하게. 예. 그 3개월 정도의 자료를 수집을 해서 네. 어떤 그 부정부실에 대한 예. 데이터 오류 자재를 잘못 이 제품에다 그 자재를 써야 되는데 다른 제품에다 썼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해명을 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감사 때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면은 다음 월급 때
차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사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혹시 뭐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빼돌려서 횡령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노조를 결성을 하고 나서는 예. 3년 정도의 자료를 취합을 해서 예. 그걸 가지고 와서 기사한테 내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 자재가 이거 왜 그러냐? 네. 지금 뭐 7, 8, 9월 달이라든가 이제 급한 데는 일 많은 날은 어제 간 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잘 한참 생각해야지만 기억이 나는데 예. 그것도 3년 이상의 데이터. 2014월 달, 2010년 1월 달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예. 왜 그러느냐? 라고 따지게 되면 저희가 기억을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표적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그 노조 가입 인원이 42명 정도 됩니다. 예. 근데 비노조 가입은 한 55명 정도 돼요. 50명 정도 됩니다. 예. 근데 비노조 가입자는 감사 대상이 없고요. 예. 8명 전부 다 예. 노조 가입자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른바 그 노조 탄압 내지 노조 파괴용 감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희만 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전국적으로 예. 88% 이상이 다 노조 가입자만 감사가 해당이 된 거예요. 자, 저희 이탈남에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이 문제를 취재해서 보도를 했고 저희 이탈남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 있는지를 한번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감사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이 된 거죠. 다시 시작은 또 성수기가 끝나면 한 번 정도는 또 합니다. 네. 예. 그걸 3년, 2년 이런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 성수기니까 이제 기사들도 하다 보면 에이스 하다 보면 바쁘고 일도 많으니까 예. 있잖아요. 예. 공격을 대비해가지고 감사를 좀 하긴 해요. 예. 네.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죠. 그래요. 예. 여기에 그 감사 대상에 고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예, 돼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 감사 대상 중에 이제 그 감사 대상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2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게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100만 원이 됐든 뭐 50만 원이 됐든 간에 그거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당연히 있죠. 아, 예. 그러면 이 고인 같은 경우는 감사를 받은 상태였습니까? 감사가 예정돼 있던 상태였습니까? 예정된 상태였어요. 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 예. 기사 줬었던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 또 보도를 보니까 그 이 고인 말고 그 전에 또 자살한 노동자가 2명이 더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저희 센터에서요? 예. 저희 센터는 아니고요. 예. 다른 센터에서. 그렇죠, 물론. 예.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체적으로. 예, 있었습니다. 아, 한 그래요. 분은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가정 어떤 불화로 뭐 이게 떨어져 가지고 자살했다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생계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돈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처자식은 있지 뭐 부인은 내게 살려야지 어깨는 무겁죠. 예. 그런 압박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단순히 자살 뭐 삼성은 아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예. 답이 없고요. 예. 또 이번에 뇌출혈로 사망하신 밑에 지방에서 예. 그분 또한 뇌출혈인데 예. 이제는 병원을 가려고 예. 병원을 가게 되면 이제 병원을 간 다음에 이제 다시 나왔을 때는 자재를 이제 제가 필요한 자재를 신청을 하거든요. 예. 신청하기 전에 자재가 이제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재를 수급이 안 돼요. 네. 자기가 사용했던 자재를 또 반납을 또 해야 돼요. 예. 그런 자재 반납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자재들이 많아가지고 그 반납하는 와중에 네. 한밤 자는 사이에 집에서 그 뇌출을 하신 거예요. 예. 예. 그것도 또한 회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예.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회사 측에서는 뭐 그 월급 410만 원씩 받아갔다라는 말 외에 네.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410만 원이라는 금액은 7, 8, 9월 달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 보시면은 금액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31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9월 달에. 그것 말고 네.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서비스센터 직원들의 열악한 그 근무 환경이라든지 처우라든지
그다음에 고인의 어떤 이런 그 불행한 일에 대해서 회사 쪽에서 뭐 별달리 다시 입장 나온 게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 한마디 없어요. 혹시 빈소는 찾아왔습니까? 빈수는 왔습니다. 왔어요.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협력업체 기사가 죽어서 왔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지사장님까지 오셨거든요. 근데 지사장님이 이렇게 그 빈수에 찾아주는 경우가 사실 드물어요. 예. 노조가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환만 그냥 택배로 붙이고 말았었거든요. 조화만. 예. 조화만. 예. 근데 이게 하고 나서는 이게 사회 이슈화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지사장까지 같이 오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예. 그래요. 와서는 그렇게 변명만 합니다. 그래요. 예, 자기 잘못 아니다. 지금 분회장님께서 분회장님이 네. 이 고인의 선배이시죠? 예. 몇 년 같이 일하셨어요? 그 기사가 2010년도 5월 달부터 쭉 같이 근무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평소에 어땠습니까, 이 고인은? 적극적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욕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었고. 예. 좀 잘 살아보자고 했던 건데. 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가 않고. 네.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었고요. 그러면은 괜히 또 저녁에 또 술 한잔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정상적으로 저희가 어울리는 것은 너무 좋았고요. 네. 이번에 노조를 가입하면서 예. 상당히 막 뿌듯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부러워했었어요. 막 자랑스러워했고. 예. 본인 다 스스로가. 예. 예. 그런데 이런 선택을 전혀 조짐을 그 눈치를 못 채셨어요, 본 회장님? 눈치는 못 챘습니다. 그래요. 전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이렇게 활발한 그 기사가 예. 그런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니겠지라는 말을 했었죠. 처음에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예. 약간 기회를 갸우뚱 한번 했어요. 했는데 예. 얘는 아니야. 에이, 라는 생각으로 설마 그런 얘기는 아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아침에 약간 지각을 하지만 예. 일은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내일 분명히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오겠지. 예.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래요. 지금 네. 유족분들은 지금 마음이 아니겠군요. 그럼요. 지금 직장도 나가야 되고 예. 장례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결과도 못 내리고 그 부인께서는 더더군다나 마음이 아프죠. 지금 저희도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눈 두 손으로 가려주고 예. 빨리 혼이나마 좀 널리 보내고 싶은데 예. 그 꿈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자, 그러면 유족과 노조는 지금 발인을 미룬 상태입니다. 예. 그 회사 측에서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이 우리 기사에 죽은 거에 대한 협상을 예. 보상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예. 이 서비스로 인해서 네.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과 예. 이거에 대한 보답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예. 그래요. 예.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 장례는 치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인정을 해야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주인공이시죠?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지난주에 약간 실수하신 게 있어요. 시점이. 제가 깜빡 실수했어요. 네. 박지만 씨가 77년도에 그 육사에 입교했는데 네.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건 그 전입니다. 그렇죠. 75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도 때 2번 그 부모를 여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건 제 실수였습니다. 정정해 드립니다. 네, 뭐 사실 뭐 저도 같이 덩달아서 갔기 때문에 덩달아서 그죠. 예, 저도 정정하고 사과드리도록 하고요. 예. 75년이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로 풀어가 볼까요? 이제 뭐 기무사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벌집 쑤신 듯해요. 이게 단순히 기무사령관 경질 문제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겁니다. 네. 이게 군의 해묵은 인사 문제와 관련이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청와대가 군내 어떤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기무사를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왔던 일단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군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 청와대에서 검찰총장을 불러서 수시로 직보 보고를 받는다고 해봐요. 그럼 법무장관 허수아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그 사법계통은 아주 엄정하게 그 질서와 체계가 잡혀 있다고. 근데 군대는 뭐냐고요? 근데 진짜 그럴까? 아니 한 나이는 있겠지. 예. 예. 그런데 이 지금까지 군은 이런 데서도 사각지대였어요. 그렇죠. 안하무인 그죠? 예, 막 기무사령관 청와대 수시로 들어가요.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그러게요. 좀 하나하나 일단 좀 짚어보죠. 이번에 네. 기무사령관 교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아마 이제 청와대 직보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요 문제가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얘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재수 중장, 그러니까 이 박지만 씨의 친구, 네. 이재수 중장이 기무사령관에 앉은 이 네. 측면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봤지만. 그렇죠. 그 전임 기무사령관은 왜 취임 6개월 만에 경질됐는가? 이 임식도 못 하고. 그렇죠. 사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짚지를 않는데 이게 이제 불거진 건데. 그렇죠. 이게 참 재미난 현상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왜 경질됐느냐 물어보니까 김관진 국방장관이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능력이 부족해서. 근데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 장경옥 기무사령관하고 김관진 장관하고 지금 감정 싸움의 양상으로 이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전 기무사령관은 그리고 나서 동아일보고 공개 인터뷰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다. 장관이 인사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랬던 거죠. 예, 장관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를 청와대에 직보했더니 자기 잘랐더라.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 조선일보도 비슷한 요지의 취재였어요. 그래요? 그 전에 나갔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인사에 관해서 상반된 두 의견이 올라왔는데 장관을 계속 유임시키려니까 이젠 기무사가 정치적 부담이 되더라. 이래가지고 그 조치한 거라고 사실상 추정 비슷하게 썼지만은 조선일보는 그걸 주장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파워 게임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어떤 장관의 지휘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 걸림돌이 되는 기무사를 제거했다. 그렇죠. 네, 이런 걸로 몰고 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장경옥 사령관이 발끈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언론 한 군데만 그것도 동아일보인데 내가 뭔 잘못이냐? 나는 장관의 인사에 문제점이 많고 그 문제점이 야전에 불만이 돼 있고 그래서 군을 제대로 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직원을 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장관이 인정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판단 잣대를 잡아야 되는데 그 판단 잣대가 이러면 기무사령관이 장관 제끼고 청와대에 직보한 건 팩트 아닙니까? 팩트죠. 자, 그러면 이 팩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자, 노무현 정권 때 기무사가 대통령에 직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부활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아니,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무슨 그 동향 보고에 관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어요. 다만 그때 이제 유익 비서실장이죠. 대통령 실장에 이제 그 사실상 친척 관계에 있는 김종태 사령관이 이제 기무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만난 사례가 있습니다. 친척 관계였어요 또? 친척 관계예요. 상주고 후배고. 그래가지고 옷 벗으려고 대기하고 있던 김종태 중장을
그땐 소장이었죠. 예. 중장으로 진급시켜가지고 기무사령관으로 픽업한 거예요. 그게 또 유익 비서실장의 작품이었습니까? 예, 아마 이모의 아들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종 사총관이네? 이종 사총관이죠. 그래요? 예. 아무튼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도 정기적으로 직보한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자꾸 우리가 엉뚱하게 가면 안 되는 게 대통령한테 기무사령관이 가서 독대보고 했냐 안 했냐를 직보로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직보라는 단어가 잘못된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직보의 의미는 뭐냐면은 청와대에서 이제 장교들 인물 검증을 합니다. 직접 해요. 이건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청와대 이제 인사비서관이라든가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여기서 이제 장교들 검증 자료를 기무사에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무사는 옛날에는 그 조난 자료라고 해서 조난 참고 자료라고 해서 장교들의 신상을 그 사람이 이제 군의 재임 기간 내내 다 수집한 게 이렇게 사례를 다 모아놨다고. 그렇죠. 요거를 발췌해가지고 청와대에 갖다 주는 거. 요걸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 신원조회 자료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청와대에 제공하게 되면 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와대가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인사에 개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군의 정기적인 동향 보고 이런 건 아니고? 동향 보고란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정책에 관한 거 뭐 그 외에 어떤 군내 어떤 사기에 관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얘기를 좁혀서 하자고. 인물 정보, 인사 정보에 관해서 이걸 기무사가 그동안에 신원조회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유통을 시켜온 겁니다. 그리고 기무 자료는 다른 기관 자료하고 달라요. 다른 기관 자료는 뭐 끽해봤자 뭐 범죄 조회, 그다음에 어떤 그 자질에 관한 일부 평가가 들어가 있지만은 뭐 거기에는 리더십 같은 거 또는 어떤 그 상하 간의 어떤 그 좀 범죄적인 어떤 문제는 없냐, 이런 어떤 그 도덕적인 문제는 다른 기관도 발행합니다. 예컨대 헌병, 그다음에 국방부 감사관실, 뭐 이런 어떤 그 기관들도 이런 거를 다 만들어요. 그런데 기무는 달라. 기무는 같은 신원조회를 만들더라도 사례가 붙어 있어요. 예컨대 이 사람이 장군이다. 근데 대령 때는 뭐 어땠다, 부하를 어땠다, 무슨 일이 있었다, 또 중령 때는 어땠다. 이래가지고 과거에 이 사람의 이력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첨부시킬 수가 있다고. 요게 기무 자료의 어떤 파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읽어보면 어떤 거기에 일부 어떤 그 기무사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인사라고 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쭉 써놓으면 이게 사례로 돼 있기 때문에 인사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렇겠죠. 이걸 청와대가 검증 자료라는 명목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이명박 정부에는 이게 아주 극심한 폐단이 이제 심화됐는데 청와대가 직접 검증 자료를 관리하면서 국방부나 각 군에서 올린 진급자를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엔 귀찮으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아예 복수로 올려라. 2배수로 올려라, 3배수로 올려라. 국방부한테. 국방부한테.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부적격자로 만든 블랙리스트죠. 이 검증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가 인정 안 하는 장교들을 다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후보자를 발탁해서 진급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직접 청와대가 했기 때문에 MB 정부에서는 이게 거의 뭐 그 폐단이 상당히 어떤 그 심화됐다. 이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 자료를 기무사를 통해서 보고받는 것은 불법이거나 일탈 행위는 아니다. 또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이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기무사령관, 역대 기무사령관 출신들도 의견이 반반으로 양분돼 있어요. 이게 적절한 거냐 아니냐. 장경옥 전 사령관의 이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기무사령관의 임무 중에 하나는 장관을 견제하는 것도 있다. 이래 되니까 이걸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 안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게 둘로 양분돼 있어요. 그러면 인사 자료에 관해서도 장관이 누구를 장군으로 이제 진급시키고자 한단 말이죠. 근데 기무사 입장에서 보면 아니거든. 그러면 청와대 보고를 해서 이게 아니라고 한다고. 이 행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법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무사령관은 장관의 부하거든요. 그렇죠. 장관의 어떤 지휘 감독하는 예하 부대장이에요. 그런데 예하 부대장이 뭐 장관의 어떤 그런 어떤 비위 내지는
어떤 잘못된 실수를 갖다가 꼬치꼬치 청와대 가서 일러 바친다. 네. 그러면 뭐 저기 그거는 청와대에서 저기 갖고 있는 부대지 예. 장관의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맞아요. 이게. 그런데 근데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이 점을 한번 그럼 이렇게 짚어보죠. 자, 국방장관이 네. 특정한 인맥이나 군맥을 열어서 계속 진급시키려고 한다. 네. 그런데 기무사령관, 그러니까 기무사에서 그런 인사자료나 이런 것들을 청와대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네. 청와대는 당연히 국방부 장관의 어떤 그런 인사 방향의 인사 내용에 네. 검증을 못하고 네. 그래서 결국 군 인사에 있어서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청와대가 마음만 먹는다면은 예. 기무사 말고도 예. 국정원이 있어요. 예. 예, 국정원이 다수의 연락관을 군에 파견하고 있다고. 예. 그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 이쪽에서 수집할 수도 있고요. 예. 또 굳이 그 어떤 기무사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어떤 여러 기관 출처의 정보를 다 받으면 돼요. 예를 들면 헌병, 법무, 감사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저기 국정원 꼭 기무의 어떤 자료에만 의존해 가지고 끌려가는 이런 것들은 적절치는 않다고 그런 그리고 거예요. 또 언론 네. 보도에 또 하나의 측면 자 그러면 기무사가 네. 국방부 장관을 완전히 제끼고 청와대한테는 보고를 한 게 아니라 거의 동시간대에 네. 약간의 시점을 두셔서 국방부 장관한테도 보고를 해왔다. 네. 고로 국방부 장관을 완전히 제낀 건 아니다. 네. 이런 논리도 있어요. 이건 있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것도 저는 저기 그 지금까지 김관진 장관 얘기는 자기도 모르게 청와대 보고했다는 걸 문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기무사가 장관한테도 다 보고를 올리죠. 네. 예, 장관이 궁금해하고 또 저기 인사에 참고가 된다면은 자료를 당연히 갖다 줘야죠. 네.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금까지 그 기무가 이렇게 했던 행태가 대다수 군인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문제는 이 법적인 과정도 있지만 그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냐 이걸 의심받고 있어요. 아하. 예. 예를 들면 기무가 보기에는 저기 그 자기들한테도 걸림돌이 되는 장교들이 있거든요. 네. 저놈이 지금 대령인데 중령 때 기무를 한번 씹었다고. 예. 네. 그럼 이런 거는 찰석같이 기록해 놓거든. 반드시. 예. 그러니까 정치적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대다수 장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고 예. 두 번째는 그 인사자를 본인한테 열람을 안 시켜준다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을 네. 기무가 진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꾸몄을 때 이걸 누가 수정해 주냐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 기무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없다. 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 대다수 야전의 군인들이 그게 불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무나 국정원에 줄 잘 서서 이렇게 진급되려고 하는 장교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네. 그 장교들이 동기생 경쟁자에 대해 가지고 음해성 정보를 퍼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걸 기무가 주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걸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거. 음해성 자료를 누가 검증하고 이걸 바로잡느냐. 이게 또 야전의 불만이에요. 자, 그러면은 장관, 기무사령관, 야전 군인들의 입장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서로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는 구조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네. 아주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이것은 애시당초 태생적으로 예. 기무사한테 이런 어떤 그 일을 시킨 예. 말하자면 어떤 국가의 역대 정치 권력, 예.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정치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어떤 그 권한을 남용하고 제멋대로 네. 장교들을 어떤 줄 세우고 권력화한 이런 기무사령부. 예. 또 어떤 그 군에 근무할 때 자기의 근무 인연이 있는 자기의 어떤 그 줄 서는 장교를 위주로 진급시키려는 국방장관. 예. 이런 이해관계가 다 충돌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적인 예가 전두환 씨가 그러니까 기무사의 전신이 보안사 아닙니까? 보안사죠. 보안사령관으로 있을 때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하나회가 번창을 했던 네. 그 배경에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완전히 하극상의 일반화. 그러니까요. 예, 군대가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된 거예요. 네. 예, 보안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그 연행해서 구속시키고 그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국방부에 쳐들어가가지고 총 쏴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연행해오고. 네. 이거는 쿠데타적 상황, 일종의 어떤 하극상의 극치. 예. 이건 내란이죠, 내란. 이석기가 내란이 아니라 이런 걸 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김관진 국방장관을 제끼고 김관진 장관의 인사의 문제점을 담은 내용을 청와대에 그러니까 보고를 한 것.
그 행위는 부적절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적절했으나 예. 일견 정당한 견제이기도 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법적인 거하고 정치적인 현실을 계속 나눠서 설명드리고 예. 여기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자꾸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네. 저 그건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봐요. 왜요? 이거는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건데 네. 예, 구조 자체가 역대 군을 줄 세우고 싶어하는 정치 권력과 예. 정치 권력에 줄 서고 싶어하는 군인이 예. 기무사라는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야합을 해온 예. 이 어떤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면을 그대로 놔두고 네. 우리가 지금 이 보고가 잘 됐다 못 됐다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허무한 어떤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의 전격 경질 네. 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서 평가의 잣대를 잡기 위해서인가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하고 장경욱 전 사령관의 주장이 완전히 지금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경욱 전 사령관은 청와대 죽보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거고, 그렇지. 그 김관진 국방장관은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제3자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해야 돼요. 아 물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그렇죠. 예.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기무사가 직보를 한다는 의미는 청와대에서 그걸 보고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네. 청와대가 보고를 안 받으면 직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이죠. 그런데 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와대가 예. 자료가 필요하거든. 예. 그러면 기무사 보고 올리라 그러거든. 예. 이게 없이 이거 참고하십시오 하고 자발적으로 갖다 줬다? 네.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청와대라는 어떤 정치 권력이 있는데 이 청와대 국군 통수권을 잠시 평시에 위임받은 국방장관, 이거 위임입니다. 예. 대통령 장관이 군정권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국방장관이 그 청와대가 필요로 해가지고 기무사령관이 자료 갖다 대는 걸 문제 삼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러면 청와대가 답을 해야죠. 네, 그렇죠. 물론. 정리를 해줘야죠. 물론이죠. 그런데 밑에서만 이래 싸웠다? 그렇다면 이번에 장경욱 사령관을 전격 경질한 것이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면 예. 이건 장관도 같이 경질했어야 돼요. 이렇게 감정 싸움이 될 바에라면은 둘 다 잘랐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청와대.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어떻게 이걸 청와대는 아무 말 없는데. 그리고 청와대에 직보한 걸 문제 삼는 장관이라면은 대통령한테 대든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너 청와대 내 몰래 보고했지 이걸 문제 삼으려면 그 상대방 청와대에다가도 왜 나 몰래 이런 식으로 국내 정보 빼돌리냐 이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청와대가 답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이 그 말 못한다고.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예. 자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장관을 제끼고 청와대에 직보를 했어요. 네. 그러면 청와대한테 충성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기무사령관의 전격 경질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은 왜 또 경질에 동의했을까요? 저는 네.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키고 들어가면은 예. 이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예. 이건 인사에 대한 파워 게임입니다. 본질은. 예, 그거예요. 예. 우리 김관진 장관께서는 네. 그 MB 때 임명되신 장관인데 네. MB 초기에 그 참여정부에서 요직에 있던 장교를 좌파 장교로 몰아가지고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대거 숙청을 시켜버렸다고. 네. 그런데 김관진 장관 인사의 특징은 그 사람들을 대부분 구제한다거나.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또 독일 육사를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 유학파에서 이제 인재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등용한다거나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숙청된 어떤 그 배제된 장교들을 뒤늦게 진급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 인사 시스템이 망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예를 들어서 임기제가 남발되고 예. 예, 무려 이번에 뭐 3명 4명이 요직에 진출했어요. 예. 과거에 없던 사안입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뭔가 하면은 자기의 어떤 그 출신 그 근무 인연을 따져가지고 그쪽 장교들이 진급이 된 게 사실이거든. 네. 이러면 유력자 중심의 인사가 되잖아요. 시스템 중심의 인사가 아니고. 그런데 김관진 장관은 나름대로 그걸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즉 MB 정부 인사가 워낙 개판이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뒤늦게 그 구제 인사를 하니까 새로 진급돼야 되는 층들 다음 기수들하고 충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급 공석은 일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 고참들이 진급이 되나 놓으면 새로 진급이 돼야 될 야전의 장교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전의 목소리를 기무사가 주목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적인 요소를 봤을 때 기무사는 새로운 기수들이 피해를 본다. 네. 확인해봤더니 사실이더라.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말하자면 장관을 조여 붙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오르냐 문제보다도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사, 누가 진급이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 기싸움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것이 결국은 기무사의 직보가 적법하느냐 문제로 번진 겁니다. 네.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청와대입니다. 예, 청와대가 다 조장한 거예요. 그래서 김관진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 측근도 또 진급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남재준 국정원장 또 따라간 그 대령, 무려 대령을 8년 달았어요. 오, 예. 예, 그래서 8차 진급했어요 이번에. 예, 이건 군내에서 이거 창군 일에 난 처음 보는 일이에요. 네. 예, 이미 집에 가고도 벌써 남았을 사람이 장군 진급됐어요. 대령만 8년을 했어요? 네. 그 저기 8차 진급. 아니 대령만 8급한 게 아니지 더 했지. 계급 정년 이런 게. 그러니까 진급 그 대상자만 8년째야. 아. 그러니까 대령 원래 대상자가 아닌 기간도 있으니까 한 10년 넘게 다른 거예요. 예. 대령만. 예. 예, 이 사람을 뒤늦게 진급시켰어요. 이거는 군으로 봤을 땐 일종의 추태거든, 추태. 네. 그러니까 지새끼 챙기기,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이렇게 이번에 인사에는 실세들이 많아나 가지고 네. 애시당초 이거 골마 터질 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관여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 군 인사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됐어요. 네. 예, 서로 내 새끼 챙기기. 제가 이거를 그 한참 전에 지난 4월에 이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고. 네. 육사 출신들이 이제 자기 새끼 챙기기 할 때 육군에서 인사가 어려워질 거다. 네. 그 골마 터진다. 제가 경고했던 사안입니다. 그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군 네. 내부 갈등으로 이게 폭발이 된 거라고요. 예. 그러면 예. 아무튼 이게 뒤늦게 폭발이 됐지만 네. 그 이게 벌어졌던 시점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 이전에 벌어졌던 시점, 그러니까 일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를 가지고 그러면 대입을 하면 네. 자, 인사를 둘러싼 이른바 그 싸움이었고 파벌 싸움이었고 이랬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셨으면 예. 그 파벌 싸움의 결과로서 얼마 전에 나왔던 인사 그 대입을 하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자, 이 파벌들 유력자들 간에 네. 어떤 그 엉성한 타협과 절충으로 인사가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각자 몇 자리씩은 챙겼다고. 예.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다수 야전의 그 전투 임무를 하는 장교들한테는 기회가 적게 간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예. 이번에 이 정부에서 육사 출신을 너무 많이 증용했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불안하게 생각한 게 이거였다고. 예. 거기에다가 남재준, 김장수는 둘이 인사에 관해서 서로 예전에 해묵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요. 예. 그럼 육군이 이 사람도 하나 주고 저 사람도 하나 주고 예. 이렇게 연 나눠 먹듯이 너도 예. 하나 먹고 나도 하나 먹고 예. 이런 식으로 절충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예. 거기에 이제 장관이 또 자기 사람 챙긴다.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군의 어떤 그 사기와 단결이 극도로 저해되면서 군이 이제 정치화되고 권력화되고 예. 줄 세우기 하고 예. 이러는데 기무사가 또 돌연 다른 소리 하니까 그걸 또 못 봐주고 잘라버리는 네. 이런 어떤 상황까지 이제 치달은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예. 제가 봤을 때는 군을 이렇게 오합지졸 잡군으로 만든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래요? 예, 이런 군대는 전쟁이 났을 때도 제대로 싸울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어떤 그 정치화돼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존중이 안 되기 때문에 군 운영에 있어서도 앞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네. 이제 모든 장교들의 관심사가 인사 문제가 됐습니다. 예. 진급 경쟁에 다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네. 오롯이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예. 누구한테 줄 서느냐 예. 이런 쪽으로 장교들한테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예. 이제 박근혜 정부의 앞으로 5년이 참 캄캄하다. 남은 4년 불안하다. 그러니까 인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능력 위주의 인사가 아니라 정실 위주의 인사였다. 그렇죠. 지난 유력자 인사는. 인사.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유력자가 복수이다 보니까 네. 마구 얽히고 설켜 들어갔다. 그렇죠. 뭔 제후들 마냥 그 군웅할 거, 예. 나눠 먹기, 예. 연 나눠 먹듯이. 예. 니도 먹고 나도 먹고. 예. 이렇게 돼버렸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이제 끝났습니다. 김관진 장관의 그 이후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군인이 저 기무사가 청와대 직보했다는 걸 대놓고 욕하는 장관이라는 건 난 이 말들 자체가 쇼킹해요, 사실은. 청와대가 곱게 볼 리가 없겠군요. 예, 곱게 볼 리가 없죠. 예. 아니 거기에다가 지금 장경옥 저 양반도 지금 쇼킹한 발언에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김관진 장관이 이렇게 받아쳤다는 거. 네. 야, 우선 다 떠나서 육사 선후배 가나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난 참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예요. 예, 이렇게 대놓고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대놓고 싸우는 걸 난 본 적이 없고 공개된 지금까지. 무대에서 공개된 무대에서 본 적이 없고 예. 그 다음에 저기 이건 다 청와대를 욕먹이는 말하자면은 자기 상관을 씹는 행위들이잖아. 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 씹고 예. 국방장관은 청와대 씹고 예. 이런 결과예요. 예.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예.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이상의 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 밝혀진 게 있다. 물론이에요. 예. 자, 기무사 내부를 보자고. 예. 아주 심각하다고. 예. 사령관 바뀌었어요. 사령부의 2인자 참모장도 내쫓겼어요. 예. 그다음에 저기 국방부에 나가 있는 기무부대장을 백기무부대장이라 그래요. 아 예. 예, 이거 최고 요직입니다. 원스타 중에 이 사람도 잘렸어요. 예. 그다음에 저 장교들 동향 관리하는 걸 누가 하냐 하면은 기무 3처가 한다고. 아 예. 예, 옛날엔 1처라 그랬는데 요즘은 3처예요. 예. 3처장도 원스타인데 얘도 잘렸어요. 예. 그런데 이 장군을 야전부대 모 사단의 부사단장으로 발령을 내버렸다고 국방부가. 예. 자, 이건 뭐냐면 기무사를 통째로 날린 거예요. 그렇네요. 이 저기 기무사령관만 자른 게 아니에요. 예. 아예 그냥 뿌리까지 다 갈아엎어 버린 겁니다, 이거. 예. 그런데 그 기무 3처장이 육사 41기인데 예. 야전부대 부사단장으로 발령냈다는 소식을 듣고 전역 지원서를 내버렸어요. 예. 나 군복 벗겠다. 한마디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 얘기예요. 예. 이자의 동기생들을 지금 보면은 예.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육사 41기가 아주 불안해요. 예. 국방부 정책처장, 뭐 합참작전처장, 연합사 작전처장 이게 41기의 최고 요직들이라고 예. 군의 선두주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진급에서 떨어지고 다른 어떤 그 한직에 있던 인사군수 쪽의 병과에 원스타들이 진급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3처장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 동기생들이나 이 전체를 봤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옷을 벗겠다. 사실 군인이 말입니다. 잘 나가던 장군이 전역 지원서를 내는다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네. 자, 이렇게 기무의 주요 간부들이 지금 다 이렇게 됐어요. 예. 이런 적은 난 본 적이 없거든. 이거는 예. 군 인사의 무언가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어떤 반증입니다. 네. 기무사가 자기들이 저렇게 모가지가 줄줄이 나갈 정도 하면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보안을 생명처럼 여기는 군 정보기관 아닙니까? 여기서 주요 기관의 사람들이 이랬다? 이게 쿠데타 말고 난 이런 적 본 적 없다고?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요. 그러면은 지금 김관진 장관에 대한 이 사람들의 어떤 적개심이랄까, 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김 장관이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억하심정이 얼마나 강한가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일파만파로 야전에 퍼진다고. 예. 그 진급의 당사자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또 한두 명이냐고. 예.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군내 어떤 그 인사 문제, 우리 군대가 언젠가 망하면은 아마 인사 문제 때문에 망할 거예요. 네. 독일 군대가 그랬어요. 히틀러가 모스크바에 진격하려고 그랬는데 독일군의 그 천재 장군들이 다 반대했거든. 그러니까 36명을 숙청시켰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반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모스크바에 진격했다 국가가 파멸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쫄딱 망했어. 쫄딱 망했어요. 이 군이 정치화되면서 진급 경쟁에 몰두하고 네. 이걸로 치고받고 싸웠다. 네. 박근혜 정부 내에서 예. 이렇다면은 이거는 저기 단순히 인사 문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저 인사 문제 때문에 지금 야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들썩거린다라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거를 진정시키고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김관진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불가피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시키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네. 김관진 장관이 왜 지금 장관 노릇합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해주고 싶어 그런 겁니까? 다른 사람 저기 그 지명했다가 낙마해가지고 그냥 유임시킨 거죠. 뭐. 그렇지. 몸 함부로 굴린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때 깨져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낙마한 거예요. 예. 물론 나중엔 박 대통령이 결정은 했지만 예. 자기가 알아서 그런 겁니다. 왜? 몸을 함부로 굴려서.
그렇다면 김관진 장관이 이 정부하고 과연 그러면 맞느냐? 네. 아니거든요. 그리고 맨날 짐 쌌어요. 나갈 생각만 해요. 그런 장관이 자기 소신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인사를 해버렸는데 네. 그걸 청와대가 견제를 하려고는 했겠죠. 예. 그러나 장관이란 상징성이 있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근 1년 가까이 지금 더 가게 생기는 건데 예. 당연히 청와대에선 김관진 이후를 지금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저기 청와대 경호실장 박흥렬 지금 경호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애시당초 이 정부 출범할 때부터 장관설이 많았어요. 아, 국방장관설이 많았어요? 네. 예. 예, 그분도 인사 전문가예요, 사실. 아, 예. 보라고 이제 이 나라는 작전의 전문가가 아니라 앞으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 그러니까 군의 파워는 지휘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사권에서 나온다. 예. 이게 지금 명확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그 장교들의 생존 경쟁이 이제는 어떤 그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수준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마케팅 부서가 사실은 끝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인사 부서가 끝발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그런 회사인데 네. 딱 군이 그 모양이군요. 그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제 서해에서 무슨 사건 나잖아요. 예, 보십시오. 네. 작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합참의장 거기에다가 다 줄 서서 들어온 장교들 위기 관리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MB 때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왜 그 모양 그 꼴로 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사에서 비롯된 겁니다. 잘못된 인사에서 그 모양 그 꼴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는 참 말이 많았어요. 네. 참 말이 많았는데 군 인사에서까지 그 인사의 문제가 네. 그대로 오히려 더 심하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니까. 네. 자, 검찰총장 서울지검장한테 댓글 수사하는 수사팀장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자, 그거 갖고도 국가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만 이거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은 인사 문제까지 덮어 씌워서 네. 어떤 그 상하급자 간에 지금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인데 네. 이건 검찰 문제보다 심각해요. 그래요. 네, 이건 장병들의 피로서 되돌아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 거네요. 청와대가 이걸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수습의 포인트는 보니까 김관진 장관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예. 김 장관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한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네. 자, 이제 유럽 순방 중인데 네. 돌아와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네. 그러니까 과제가 하나 지금 또 던져진 거군요. 박근혜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 네, 둘 다 잘라야 됩니다. 한 명은 이미 끝났는 거예요. 한 명은 끝났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장서진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